저는 53세의 여성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슈퍼마켓에서 점장과는 불륜관계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고 이게 행복하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화장하는 걸 그만둔 게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을 위해 예쁜 속옷을 고르는 걸 그만둔 것이, 밤에 불을 끌 때 등 돌리게 된 것이 몇 년 전이었을까? 부부관계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걸 외롭다고 느끼지 않게 된 나 자신이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물론 남편을 싫어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버렸을 뿐이었어요. 그 대가로 여자가 아니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염색한 머리도, 억지로 골랐던 유행하는 옷을 고르는 것도 뭔가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나이만 먹어갈 뿐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우연히 슈퍼마켓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 3일 계산대 직원 모집. 그게 나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긴장한 채로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점장인 철민 씨였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며 직원들과 손님들에게도 사랑받는 10살 연하의 43세 남자 독신이었죠. 그럼에도 일에 대한 태도는 진지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점장과 파트타임 직원이라는 관계였지만 그의 친절함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려 하면 재빠르게 도와주었고, 계산대에서 손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날엔 뒤에서 괜찮으셨어요? 라며 보살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 교대가 어긋나지 않아 함께 퇴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철역까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살짝 뛰었어요. 그와 나란히 걷는 건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온몸에 열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철역에 도착할 즈음 그는 갑자기 발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말하기 편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해져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할 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그와의 거리감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갑자기 오늘 같이 술 한잔하러 가지 않을래요? 라며 말을 걸러왔습니다.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인 건 아마도 내 마음이 더 이상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평생 가정밖에 몰랐던 나에게 그의 데이트 신청은 솔직히 기뻤습니다. 전철역 꼬치가게에서 맥주로 건배하고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속 깊이 웃는 기분이었어요. 당신 남편이 부럽습니다. 미영 씨 같은 아내가 있어서요라는 농담 섞인 그의 말에 가슴이 왜인지 뭉클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게 몇 년 만일까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웃자 그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꼬치가게를 나와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입술이 내게 닿았습니다. 몹시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갈증이 있었나 봅니다.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53살인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입맞춤을 받는다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라고 묻자 그는 저 진심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시선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지만 그건 곧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업 종료 후 정리 작업을 마친 나에게 그는 사무실 뒤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창고 뒤의 공간. 불은 꺼져 있었고 촛불 정도 밝기만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일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 나는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유니폼 차림 그대로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겹쳤습니다. 그건 분명히 경계선을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출근일이 겹칠 때마다 창고 안에서 짧은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키스 이상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계산대 일을 하고 있어도 그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리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카톡 알림이 울리면 가슴이 뛰었고 메시지는 짧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 시간 있어? 파란 스커트가 잘 어울려요. 같은 한 줄의 메시지가 나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갈 리 없잖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손가락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결혼했을 때의 반지 자국이라는 걸 나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예전에 부인이 있었고 그 사람과는 몇 년 전에 정리했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여자에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그가 나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화장하면서 거울에 비친 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를 만날 수 있으니까. 머리를 단정히 하고 립스틱 색을 조금 진하게 발랐습니다. 가족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그게 내 마음의 버팀목이었어요. 그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풀릴 때마다 나 자신의 스스로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웃음을. 화장품 매장 립스틱 코너에서 처음으로 립스틱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밝은 핑크색. 거울 앞에서 발라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그 색을 발라보며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어딘가 기뻤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로서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거든요.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 변화에도 향수 냄새에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평소처럼 술을 마시며 잠들 뿐이었어요. 그 무관심이 오히려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철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다음에 결혼할 사람은 미영 씨였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가정이 있기에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다짐을 했지만 하지만 마음은 저절로 그의 말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런 생각이 내 모든 것을 흐려지게 했습니다. 그날까지는.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로커를 열자 유니폼 소매 사이에 한 장의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검은 펜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짧은 경고 문구. 발신자 이름도 없이 떨리는 듯한 필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싸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나는 급히 그 종이를 구겨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휴지통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시선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스쳐 지나가도 누군가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웃음소리조차 나를 향한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인가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잔업이 길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교대 인수인계를 하며 문제가 생겼다고 둘러대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단둘이 모텔방으로 발길을 옮기곤 했습니다. 전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모텔. 결코 특별하지 않은 그 장소가 우리 둘에게는 비밀을 지키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는 내 처지를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의심받지 않게 근무 기록은 내가 조정해 둘게요. 그렇게 그는 파트타임의 시간표를 조작해 나를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그를 받아들였을 때 그의 젊음과 힘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흐흡하고 짧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내 몸 안에 있던 세포들이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드디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를 꽉 끌어안길 때마다 내 몸속의 여자이라는 부분이 깨어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에게도 아직 이런 감정이 남아있었다니. 속으로 그렇게 속삭였을 때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난 천당과 지옥을 몇 번이고 오르고 내렸습니다.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밤만은 단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보이는 기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공기에 가슴은 뜨거웠고 발걸음은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이 나를 밀어주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거듭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잔업이 길어졌다. 야근을 부탁받았다. 변명은 얼마든지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지만 횟수가 늘어갈수록 놀랄 만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만의 암호도 생겼습니다. 계산대에서의 짧은 말투, 스쳐 지나갈 때의 눈짓. 그 순간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 1회가 주 2회가 되고 3회가 되었습니다. 모텔 방 번호만 알려줘도 말은 필요 없었고 멈추려 하기도 했지만 습관처럼 죄책감은 옅어졌고 욕망만 짙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나는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나는 확실히 가정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가 찾아왔습니다. 로커를 열자 다른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어요. 쥔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썼는지 생각할수록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이는 자주 끼워졌습니다. 남편에게 들키면 괜찮은가요? 짧은 말들 뿐이었어요. 나는 점점 근무 중에도 주변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비웃고 있는지, 누가 배신자인지. 모두가 적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폐점 직전의 사무실. 미영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그곳에 서 있던 여자는 자신을 철민 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혼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여자는 침착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소송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 화면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창고에서 내가 점장인 철민 씨와 껴안고 있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았다니. 머리가 새하얘졌고 다리가 떨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헤어졌다고 말했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무실에 둘이 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아직 이혼 안 된 거죠? 그는 잠시 눈을 피하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나에게 혼자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느냐고 목소리가 떨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믿었던 말들, 꿈이라고 붙잡고 있던 미래가 모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곧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나도 기혼자였잖아. 가정을 가진 채 남편에게 거짓말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온 나에게 그를 탓할 자격이 있겠어? 그 생각에 목이 막혔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나는 그저 힘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그는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 장의 봉투. 그 안에는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와 그가 껴안고 있는 사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딸의 그 눈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이혼 이야기는 담담히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냉정한 눈으로 필요한 서류를 내밀었고 사인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딸의 작은 손을 쥐는 것조차 이제 허락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형식상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게 허락받았을 뿐이었어요. 짧은 시간 근처의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지만 딸의 눈에는 이전의 천진난만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 어디 가는 거야? 라는 작은 목소리. 그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철민 씨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차가운 금액의 나열일 뿐이지만 그건 내 죄에 대한 벌이자 처벌이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미래도 잃고 남은 건 서류 뭉치와 불쾌한 공기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친정집의 오래된 방에서 혼자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릴 뿐입니다. 그날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그런 생각을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의 얼굴, 딸의 목소리, 그리고 철민 씨 아내의 웃음.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들 수가 없습니다.
53세의 내가 선택한 길은 사랑이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원했던 것은 여자로서의 자존감 회복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